그러면 터미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터미널이 뭐예요? 터미널은 네. 이제 문과생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음. 검정색 팝업이야. 갑자기 어떤 오류가 생기면 뽕 하고 검정색 화면이 뜨는데 이제 그건 우리는 그동안 느꼈던 그런 거고, 이제 AI 시대에서의 터미널은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제어권을 갖는, 그러니까 제어권을 갖고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채팅창 같아. 그래서 내가 그 터미널이라는 거 자연어로 곳에 이제 코드를 연결해 놓으면은 자연어로 컴퓨터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채팅창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한테 명령 내리는 채팅창. 네,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일하면은 이제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제 클로드를 깔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그 시키는 거랑 그 일반 사람들 많이 쓰시는 형태로는 이제 채팅창에서 많이 쓰잖아요. 챗GPT 웹사이트나 클로드 웹사이트. 그런데 웹 채팅창에서 쓰는 AI랑 터미널에서 쓰는 AI랑 뭔 차이예요? 웹챗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훌륭하긴 하지만 좀 이제 내 컴퓨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없다 보니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반면 터미널은 내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 그러니까 회계사로서는 주로 이제 엑셀, 워드, 뭐 한글, PPT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대한 파일, 그리고 회사에서 준 로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접근 가능하고 나 같이 읽을 수 있고 나랑 토론도 가능하고 또 일을 대신 해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채팅했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현재로는 그 파일 하나씩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 그렇게 파일 하나씩 채팅으로 올리는 형태랑 지금 터미널에서 접근하는 형태랑 뭐가 많이 다른가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이제 물론 챗에서도 파일 작업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 또 당연히 가능한데 아예 폴더 자체를 줘서 그 폴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그 폴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폴더가 필요할 때 다른 여러 가지 폴더까지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웹 채팅창으로 하는 이 뭔가 파일 작업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약간 그런 제한이 있는데 내 컴퓨터에 제어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모든 파일이나 폴더들은 내가 경로만 잘 알려주면 그냥 알아서 다 편집하고 맞아요. 바꿀 수 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가장 큰 거네요. 네. 작업의 효율성. 작업의 효율성이 훨씬 크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계사들이 이제 작업 파일을 저장할 때 신입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PBC와 WP를 구분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자료와 내가 일하는 워킹 페이퍼의 폴더를 구분해서 그 로데이터에 대한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웹챗을 이용한다면은 그걸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터미널 환경에서는 이제 그냥 그 폴더 자체를 주고 그 폴더에서 모든 거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혹시나 로데이터에 대한 오염이 걱정되면은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저장 경로를 여기다 저장해라고 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그냥 한 명의 그냥 진짜 좋은 말 잘 듣고 똑똑한 직원이 내 컴퓨터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그 MCP도 많이 쓰시던데 네. 그 MCP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MCP는 이제 그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을 통해 내 컴퓨터를 제어하잖아요. 네. 괜히 내 컴퓨터만 제어하는 건데 코드에 MCP라는 거를 연결하면은 내가 쓰는 외부 툴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 노션, 쉐어포인트 일단 크게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 놨는데 쉐어포인트는 이제 직원들과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공유 드라이브인 거고 노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별 어떤 업무 내용,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툴인 거고 지메일은 이제 제 이메일 계정인 건데 여기에 다 연결을 해놨어요. 아, 그러면은 지메일로 만약에 업무가 오고 직원들이 일하고 아니면 그 노션에 뭔가 기록되고 이런 히스토리가 쫙 있고 그게 이제 김다운 회계사의 로컬 파일에 쫙 있으면은 그 두 개를 연동시켜서
원하는 대로 그냥 작업 지시만 잘해주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일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그런 업무 프로세스는 메일이 오면은 메일이 어떤 거래처한테 첨부 파일과 함께 쟁점 사항들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 메일을 자동으로 이제 거래처 쉐어포인트에 저장하게 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법 리서치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쟁점을 뽑아서 법령을 검토하는 스킬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를 돌려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업무 플로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료 정리, 쟁점 분석을 지메일에서 온 내용을 토대로 하고 폴더 정리까지 하고 또 어떤 에이전트를 돌려서 일을 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형식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Gmail에도 한번 나한테 메일 보고도 해라 노션에 저장해서 그 히스토리 관리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켰던 거죠. 그게 모두 MCP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전부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연결이 되고 그런 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많이 그쵸. 써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그 터미널에서 내가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남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터미널에서 일을 하는 게 보편화될 것 같고 터미널 환경에서 이 효율성을 맛본 사람들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몇 배 정도 효율성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10배? 10배? 진심으로? 10배? 진심으로? 아, 하긴 그거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시는 그런 리서치 스킬이나 네. 그런 거는 네. 인간이 했으면 맞아요. 뭐 진짜 네. 10배라고 해도 네. 과언은 아니겠네요. 맞아요. 예,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온 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판단이나 어떤 지시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초안 작성까지 해주는 거, 자료 정리해주고 과거 히스토리 파악해서 나한테 쟁점사항 뽑아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뭐 메일 발송, 보고서 작성까지 한꺼번에 다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한번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돌아가요? 너무 효율성이 높고 너무 효율성이 좋아서 절대 못 돌아가죠. 그래서 그게 바로 터미널에서 일한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터미널에서 일하기 전에는 저도 엑셀 파일 받다가 PDF 받다가 워드 파일 받다가 다시 뭐 위하고 더전 파일 그 ERP 들어갔다가 뭐 다시 뭐 이메일 썼다 터미널 환경에서 꼭 한 번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터미널에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당연히 엑셀 파일 받다가 PDF 받다가 메일 받다가 카톡 받다가 위하고 받다가 이렇게 여기저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물론 보긴 하죠. 근데 그 빈도나 그런 양이 훨씬 줄었고 웬만하면 터미널이라는 환경에서 제어하고 일을 시키고 리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뭔가 내가 손으로 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 터미널이라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내 업무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터미널에서 일한다는 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지메일을 받고 어떤 파일을 보고 수정을 하고 이런 업무 흐름을 어떻게 김다은 회계사가 정의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딱 A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런 거를 처음에 구축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하나씩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Gmail 한번 연결해보고 와 이러고 노션 연결해보고 와 이러고 하나씩 하다가 이제 내 업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Gmail만 연결한다고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야 되고 노션에 이제 히스토리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업무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하나의 업무 흐름이 나온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만의 이제 스킬과 에이전트로 만들게 되는 거죠. 되게 들어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Gmail을 연동한다는 게 막 처음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동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예를 들어 Gmail이다. 그럼 코드에 Gmail 연결해줘.
정말 그게 단가요? 네. 알아서 해주던가요? 지메일 연결해줘, 노션 연결해줘, 둘이 이어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내가 AI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시켜버릇 해보시면은 아,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AI IQ가 요즘 새로 나오는 신모델들은 IQ가 130에서 140 사이래요. 와우. 그래서 당신 IQ 몇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천재인 친구를 한 명 두고 걔가 맞아, 알아서 맞아. 만약에 내가 Gmail 연결해줘 했으면은 IQ 130, 뭐 40 되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계속 뚫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나한테 주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막상 시켜보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저는 처음에 되게 못 믿었는데 나중에 얘를 더 믿게 되더라고요. 나의 판단을 안 믿게 돼.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이렇게 AI가 다가오면서 미래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되실지 김다운 회계사는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터미널에서 일하는 환경으로 점점 변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고 이제 터미널에서 일하는 거의 효율성이 진짜 5배, 10배, 20배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저는 직접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점점 다들 터미널에서 일을 하는 게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엑셀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불과 20, 30년 전에 엑셀이 뭐예요? 다 수기로 계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한 진짜 빠르면 몇 년 안에는 2, 3년 안에는 모두 다 터미널에서 일을 하는 게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는 터미널에서 한번 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희 채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터미널 베이스로 일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은 되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관련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